반갑습니다. 저스트 쇼핑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와 보시면, 자, 우선은 로고 이미지부터 이제 싹 다 만들 거예요. 아셨죠? 우선은 첫 번째로 가로 200, 세로 40 픽셀 크기로 로고를 만들어 줄 건데, 로고는 로고 모양 이런 거 없이 글자로만 만들면 됩니다. 디자인을 예쁘게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얼렁얼렁 만든다라는 마인드로 이 시험에 임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 로고는 이제 포토샵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토샵 파일을 저장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일 이름은 만들 필요가 없고 가로 200, 세로 40 픽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같은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화이트라고 하지 말고 트랜스페어런트 투명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캔버스가 만들어졌죠. 당긴 다음에 여기에다가 잽싸게 저스트 쇼핑몰을 넣어줍니다. T 눌러서 클릭하고 저스트 쇼핑몰 이렇게 쳐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살짝 조절해주기. 절대 이거를 만든다고 예쁘게 막 만들려고 하시면 정신 차리면은 이제 시험장에 혼자 남아 있어요. 됐죠?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장을 어떻게 하시냐면 단축키 외워놓으세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그러면 이제 바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배경색 없이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타입을 png24로 저장을 할 겁니다. 세이브. 자, 저장은 어디에다 하실 거냐면은 A1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A1이 아니고 시험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수험 번호를 줄 거예요. 알았죠? 그럼 그 수험 번호 폴더 안에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저는 파일명을 logo.png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서 로고도 지금 무채색 계통으로 하나 필요합니다. 푸터 로고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끄지 마시고 바로 푸터 로고 작업도 간단하게 할게요. 레이어를 만들고 이 레이어 아래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배경을 저는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거기다가 저장을 하는데 또 logo.png라고 안 하고 이번에는 food 언더바 로고 아니요 그냥 푼 로고 뭐 food 언더바 로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한번 열어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완성 코드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폴더가 이제 그거예요. 수험 번호 폴더여야 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지금 이렇게 두 개 만들어져 있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 거냐면은 여기에서 슬라이드를 넣을 건데 슬라이드 이미지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이미지를 얘네가 줍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죠? 시험장 가면은 이제 이런 파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면 이미지들이 있죠. 이미지 텍스트가 있고 이 안에는 이제 슬라이드 텍스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걸로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데 디자인을 막 예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독성 있게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시험장에서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이미지가 막 가로로 5800 픽셀 정도가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파일의 용량만 하더라도 2.94 메가바이트예요. 그런데 아까 저기 5메가바이트 전체 파일을 다 포함해서 5메가바이트를 넘어버리면 실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미지를 줄여야 되겠죠. 요걸 있는 작업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 이미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자, 이미지 제작을 하려면 우리가 가로 세로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지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B 부분이 지금 여기 부분이 이미지 슬라이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가로가 1200 픽셀입니다. 그렇죠? 1200 그리고 세로는 3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라이드 이미지를 제작을 하려면 가로는 1200 픽셀, 세로는 300 픽셀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야죠? 포토샵 들어간 다음에 이제 닫아주시고 크리에이트 뉴 눌러서 가로가 1200 세로가 400이었나요? 아유 300이었네요. 미안합니다. 300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줍니다. 가로 1200 세로에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미지를 하나씩 갖고 와야죠. 자, 여기에서 1번 이미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줍니다. 이미지 들어왔죠.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살짝 당겨 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텍스트를 써주도록 할 건데, 텍스트 내용은 여기 있는 쇼핑몰 홈페이지 세 단장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 컨트롤 V 아니다 T를 눌러서 컨트롤 V 해서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가독성, 즉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 뭔가를 하나를 깔아줘요. 이렇게 어두운 거를 이거 위로 올립니다. 이쁘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뭐예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이미지 저장합니다. 이거는 투명 영역은 없으니까 JPG 하이로 저장을 할게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알트 S입니다. 세이브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명은 슬라이드 1이라고 해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를 또 갖고 와요. 이렇게 드래그 갖고 옵니다. 이미지를 크게 키워요. 이미지는 제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미지를 아래로 내리고 내용이 홈페이지 세 단장이 아니죠. 두 번째 이달의 쇼핑 이벤트 복사해서 잽싸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달의 쇼핑 이벤트 이거는 크기는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또 다 됐으면 디자인 끝났어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저장합니다. 세이브 눌러주시고 아까 요거를 클릭해서 숫자만 2로 바꿔요. 2 다음에 저장. 하나 더 남았죠? 마찬가지로 이미지 이렇게 갖고 와서 이미지 알트 누르고 당겨줍니다. 엔터. 그 다음에 이미지 아래로 주문해 주시고 세 번째 내용은 장바구니 할인 이벤트입니다. 이미지하고 안 맞지만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자, 얘도 컨트롤 T 눌러서 살짝 당겨줘. 됐어.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알트 S도 저장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슬라이드 3번 저장합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드는 끝났어요. 슬라이드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갤러리 배너 바로가기 이미지 로고 푸터 로고는 아까 했죠. 아까 했으니까 됐고 SNS 이미지를
아마 줄 거예요. 시험장에서. 예, 없으면 이것도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험자 제공 파일에 드렸어요. 예,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갤러리, 배너, 바로가기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예, 갤러리 부분은 지금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컨텐츠 들어가시면은 여기 갤러리 이미지에서 요 이미지 있죠? 요거를 갖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닫아버렸구나. 그래서 얘를 이제 완성 코드 여러분 요 폴더에 이미지 폴더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갤러리 이미지 됐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이미지 이거를 이제 제가 좀 키웠어요. 얘도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주는 이런 이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을 하고 요 아래 부분 보면은 이 이미지 하나가 몇 메가바이트 MB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보면은 지금 사진 크기도 가로가 5184 픽셀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장에서는 이미지 크기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얘도 작업을 해야죠. 지금 보면은 이 작업을 하려면은 여기 부분 배너랑 바로가기 사이즈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0 픽셀이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400 픽셀, 여기도 400 픽셀, 여기도 400 픽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로 사이즈도 200 픽셀이 될 수 있겠죠. 딱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는 가로 400, 세로 200 픽셀의 이미지를 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배너 다이렉트 바로가기네. 바로가기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다 만들었으니까 닫고 create new 하고 이번에는 이게 400, 그렇죠? 그다음 세로는 200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다 요거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적당히 키워서 빈 부분이 없이 하고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저장합니다. JPG로 400, 200으로 이제 확인됐죠? 이 상태로 세이브 눌러주세요. 어디에다 세이브 하냐면 우리 작업하고 있는 곳에 파일명은 다이렉트라고 해서 저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도 여기서 한 번에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너도 이렇게 쓱 갖고 와서 이미지를 좀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눌러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배너 이런 식으로 이미지 크기를 확실하게 줄여서 저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저장된 부분을 파일들을 보면 이제 얘네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 파일을 다 합쳐도 지금 보시면은 402KB 정도 나옵니다. 이래야 정상이에요. 다시 또 시험 문제를 보고 내가 혹시 또 이미지를 준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SNS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줬을 겁니다. 여기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푸터에 보면 여기 있죠. 요 이미지도 이제 여기로 이렇게 복사를 해 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됐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미지 준비는 여기까지 어디까지 된 거냐면 여기까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HTML 코딩부터 이제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TML을 작성을 할 건데, 자, HTML은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장 프로그램 없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처음에 설치했을 때 상태 이제 그대로 코딩을 할 겁니다.
아셨죠? 에밋 안 씁니다. 왜냐면 시험장에 에밋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는 습관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처럼 파일을 만들었다면, 그죠? 여기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가 있겠죠? 그 수험 번호 안에는 여기 이미지 폴더가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 번호 이 폴더를 이렇게 던집니다. 여기 비주얼 코드에. 그럼 폴더 자체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만드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index.html을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좀 작죠? 좀 키워서 자, 느낌표 엔터 해가지고 기본 프레임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타이틀에는 just 쇼핑 몰이라고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폴더를 선택을 해서 CSS 폴더하고 CSS 폴더 안에는 style.css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도 그 index.js 이렇게 JS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한테 주는 파일 있죠? 여기 어디 있냐? 어디 있더라? 예, 여기 요건데요. 좀 많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좀 닫아야겠습니다. 예. 그래 보면은 이제 여기 안에 jQuery 오픈소스 파일이라고 있어요. 그치요? 예, 요거 시험장에서 순수 바닐라 스크립트로 자바스크립트를 짜도 되시고요. 아니면 jQuery를 언어를 쓰셔가지고 기능을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거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C 하고 여기 JS 폴더 클릭하고 컨트롤 V 하셔도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갖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 놓고 자 index html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링크 태그로 css 파일 연결하시고 스크립트 태그를 이제 연결을 하세요. 그래서 jQuery부터 먼저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능 작성 index.js 파일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CSS랑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연결이 다 됐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내는 거는 이제 이런 폴더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됐죠? 어떤 형태냐? index.html이 있고 거기 안에 옆에 보면 CSS 폴더, JS 폴더, 이미지 폴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HTML 마크업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마크업은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HTML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와이어프레임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100%가 이제 브라우저 전체 너비 그리고 지금 우리의 디자인은 이제 요거예요. 그렇죠?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사이즈가 1200 픽셀이고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부분이 헤더입니다. 자, 헤더는 가로 사이즈가 1200이고요. 세로가 100픽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로 와서 헤더 하고 탭 쓰신 다음에 여기 안에 보시면은 헤더 태그의 안에 지금 보면은 로고하고 여기 보면은 GMB가 있죠. 메뉴가 있는데
자, 얘네 두 개가 지금 헤더 태그 안에서 나란히 배치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CSS에서 이제 헤더한테 플렉스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H1 태그로 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메뉴 단은 UL 태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H1 로고, 얘는 클래스를 로고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A 태그에 샵 넣어놓고 여기에 준비된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logo.png. 그 다음에 alt도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대책 텍스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just 쇼핑몰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ul에서 gmb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1뎁스부터 차근차근히 만들어 줄게요. 리스트 태그 안에 메뉴니까 안에 A 태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보면 이제 여기 메뉴 1이라고 쓰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거를 이거를 보시고 쓰시던지 아니면은 저기 수험자 파일에 어디 있지? 여기 어디 여기 있네. 이거 자꾸 찾기가 어렵네. 수험자 파일에 보시면 완성 코드 이거 똑같은 건데 잠깐만요. 닫아버렸나 보네. 그럼 하나를 더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공 파일이 있으시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헤더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헤더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타이핑 느리시면은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씩 쓰도록 할 겁니다. 화면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그죠? 일단 1뎁스를 먼저 만듭니다. 탑, 아우터, 팬츠, 액세서리죠. 그죠? 탑, 아우터, 팬츠, 액세서리. 네. 하나씩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1뎁스부터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4개 1뎁스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탑, 아우터, 그 다음에 팬츠, 액세서리. 그 다음에 1뎁스의 리스트 안에 2뎁스 UL 태그를 만들어 줍니다. 2뎁스가 지금 4개씩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1뎁스 리스트 탑 안에 하위 메뉴 2뎁스가 4개씩 있죠. 이게 이제 UL인 거죠. UL이 1뎁스 이 탑 리스트 안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태그가 지금 시작 태그와 1뎁스의 마침 태그가 여기 있고 거기 안에 A 태그와 UL 태그가 자식 태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헷갈리시면은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여기에도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공간을 만들고 붙여넣기 하고 여기도 공간을 만들고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뎁스 내용만 빠르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블라우스 다음에 티 셔츠 다음에 니트 다음에 아우터 안에 있는 하위 메뉴는 자켓 코트 다음에 가디건 머플러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청바지 짧은 바지 다음에 긴 바지 레깅스 이렇게 있고요. 액세서리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장
해서 보면은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좀 화면을 맞춰줄게요. 이만큼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헤더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와이어 프레임을 보시고요. 자, 지금 보면 이제 다음으로 만들 영역은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들어 보면은 이미지 슬라이드는 항상 태그 구조가 똑같아요. 기차역이 있고 여기 안에 여기 기차역 안에 가로형 슬라이드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UL 태그가 들어갑니다. 아셨죠? UL 태그인데 트레인 클래스인 것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태그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정말 헷갈린다고 하신다면 구조 자체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div 태그 클래스는 스테이션, 요게 이제 슬라이드가 보이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ul 트레인, 이 슬라이드 안에서 ul 기차가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좌우로 움직인다. 거기 안에 리스트 안에는 각각의 우리가 디자인했던 슬라이드 있지요? 그거를 이미지 태그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웹 표준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슬라이드 1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아셨죠? 이미지를 설명을 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넣어 주셔야 해요. 대체 텍스트,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홈페이지를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쇼핑몰 홈페이지 새 단장 이 내용을 알트로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쇼핑몰 홈페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2번, 3번 그리고 내용을 이제 각각 다른 내용으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달의 쇼핑 이벤트죠. 그렇죠? 이달의 여기에는 이달의 쇼핑 이벤트 띄어쓰기 꽂이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는 장바구니 할인 이벤트 그렇죠? 장바구니 할인 이벤트 그래도 띄어쓰기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영역은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 컨텐츠 영역 갑니다. 자, 컨텐츠 영역을 보시면 3개의 영역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플렉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태그 구성이 div 태그 안에 3개의 섹션 태그로 나눠서 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스테이션이 끝난 시점에서 div 클래스는 컨텐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섹션 태그를 3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썼던 섹션 쓰고 별 쓰고 3 쓴 다음에 엔터 쳤던 거는 저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면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아셨죠? 아니면 이런 게 안 되면 그냥 섹션 태그 하고 탭 누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에밋을 설치한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에밋을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섹션 태그 안에서 얘네들이 하나씩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배너하고 바로가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클래스를 배너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A 태그로 그냥 배너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클래스 바로가기는 다이렉트 그래서 여기 A 태그 넣어놓고 바로가기라고 적어주고 이제 이게 탭 메뉴 영역이죠. 탭 메뉴. 자, 탭 메뉴 영역은 우리가 이제 요런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요런 거. 그래서 여기를 이제 div 태그로 하고 이제 여기를 a 태그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div 태그 안에는 이제 ul 태그가 각각 2개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안에 우선은 탭스라고 해서 탭 타이틀이 들어가는 거예요. A 태그로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지사항, 갤러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iv 태그에서 클래스, 여기는 이제 탭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인데 탭 내용이죠. 탭 컨텐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탭 컨텐츠 안에는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여기 공지사항 UL, 그 다음에 갤러리 UL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안에다가 그걸 두 개를 다 써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요 두 개의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코딩할 때 아주 좋습니다. 탭 언더바 메뉴, 탭 메뉴의 영역 안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괜히 제가 좀 헷갈리게 또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UL 클래스는 노티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UL 이 클래스는 이제 갤러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티스 안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또 그 시험장에서 주는 파일 있지요. 제가 준비한 파일, 그게 자꾸 어디에다 내가 놓는 거지? 아, 여기 있네요. 있지요. 보면은 여기에 요건가? 그쵸, 여기 있어요. 컨텐츠의 텍스트 파일. 요거를 들어가면 됩니다. 보통 이제 공지사항 제목이랑 날짜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안에 A 태그하고 날짜 같은 거는 이제 스팬 태그로 넣어 주겠습니다. 아셨죠? 요런 구성을 갖고 있는 리스트가 4개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날짜도 복사해서 넣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또 여기다가, 다음에 내용도 여기다가 넣고, 다음에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날짜도 넣고. 그러면 이제 노티스는 끝났어요. 다음 보면 이제 여기 갤러리 있죠? 갤러리도 클릭했을 때 페이지 이동돼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 안에 A 태그,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갤러리 이미지 있죠? 이제 그게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콘 1이 아닌데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파일명을 아이콘 1로 해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 특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갤러리 1 이미지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3개.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하면은 탭 메뉴 구성은 일단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걸 보면은 이제 여기 헤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슬라이드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거죠. 탭 메뉴, 그 다음에 배너 바로가기, 이렇게 해서 컨텐츠가 끝난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고정 스크롤 없애고 지금 보시면은 컨텐츠 영역, 스테이시 영역 하나씩 접어보면요, 이제 이렇게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푸터가 있습니다. 자, 푸터는 로고랑 카피라이트, SNS가 3개의 영역이 나란히 배치가 되면 되니까 역시나 플렉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푸터 안에 3개가 나란히 배치돼야 되니까, 맞죠? 자식 3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H1 해서 클래스는 put 언더바 로고 하고 요 안에 A 태그 넣어 놓고 이미지를 아까
저기 푼 로고 만든 거 있죠. 그다음에 just 쇼핑몰이라고 적어놓고, 두 번째로는 카피. 카피를 하나 만들어서 요 카피 영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걸 줍니다. 시험지에서. 어디였지? 여기로 가서 푸터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이 메모장이 있는데 이걸 줍니다. 아셨죠?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NS 메뉴가 있었죠. UL SNS 메뉴에서 리스트 안에 A 태그,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미지가 SNS 1번, 이런 게 3개 있고, 그 다음에 2번, 3번 들어갑니다. 알트 속성은 이제 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순으로 써주면 됩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푸터까지 완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빼먹지 않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제 요거 와야죠. 레이어 팝업. 자, 모달 팝업이 아니니까 뒤에 어둡게 깔리는 영역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팝업은 포지션 픽스드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 관계없이 아예 바깥쪽에 태그를 빼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 아예 푸터 아래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팝업 영역 안에 보면은 제목이랑 설명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div 태그 안에 뭐 클래스 버튼, 클로즈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닫기. 내용 제목이랑 설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있습니다. 컨텐츠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제목 여기다 넣어놓고 내용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진짜 Alt Z 누르면 이거 잔투키 아시죠? Alt Z 자동 줄 바꿈. 자, 그 다음에 얘한테 클래스를 갖다가 이제 여기 팝업 CTR 이렇게 컨트롤러 영역이라고 해놓고 닫기를 이제 우측에다 배치를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HTML은 이제 여기까지 작성하면 되겠고, 이어서 CSS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CSS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들어갑니다. 일단은 가장 위에다가 캐릭셋 하고 한 칸 띄고 UTF-8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태그를 선택을 해서 마진 0, 그 다음에 패딩 0 하고, 그 다음에 A 태그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inherit 부모 태그로부터 상속받게 하고, 글씨 색깔도 inherit 부모 태그로부터 상속받게 하고, OL, UL 태그는 기본적인 땡땡이 리스트 스타일 이런 거 안 나오게 하고, 다음에 이미지 태그는 max width를 부모 태그의 너비를 넘지 않게끔, 그래서 이미지 태그가 지저분하게 막 커지지 않게끔 미리 작업을 한다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굳이 뭐 시험 볼 때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 이제 공통 속성을 좀 잡아줄 건데, 일단은 우리가 저기 시험지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배경색 흰색 기본 텍스트는 이 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HTML을 선택을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은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게 이거죠. CSS의 캐릭 UTF-8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된 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작업을 해보죠.
첫 번째 이제 헤더. 헤더는 아까 와이어 프레임에서 봤을 때 가로가 1200 픽셀이고 세로가 100 픽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하나씩 보죠. 이제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저 헤더를 선택을 해서 너비가 1200 픽셀, 그다음에 높이가 100 픽셀 이렇게 하고 마진형 오토 해서 중앙에 오게끔 합니다. 이때 배경 색깔을 갖다가 설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조색으로 메인 컬러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메인 컬러를 지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시느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다크 블루 어두운 파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안 좋아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크 블루 style.css 연결이 잘 됐는데 됐죠? 얘도 똑같은 건데 얘는 마탱이가 안 나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색깔이 너무 어둡나? 여기에서 뭐 룻 해가지고 메인 컬러를 변수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원하는 이런 색깔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VAR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메인 컬러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굳이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모험을 할 거는 없기 때문에 배경 색깔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제가 모범을 못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블루 바이올렛으로 하겠습니다. 쇼핑몰이죠.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꾸 마탱이가 갔는데요. 좋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색깔이 근데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살몬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안에 헤더를 가운데다가 배치를 했어요. 지금 마진형 오토를 했기 때문에 좌우로 오토의 마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요 헤더 안에 이렇게 로고하고 GMB가 떨어져서 배치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헤더의 자식이 둘이니까 헤더한테 플렉스를 하고 메인 축 기준 정렬을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처리를 하면 이 플렉스 컨테이너 공간 안에서 플렉스 아이템은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이렇게 하고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 이렇게 처리를 하면 우선은 자꾸 얘가 지금 고장이 났나 본데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죠. 그렇죠? 양쪽 끝으로 이렇게 싹 하고 배치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일단은 지금 라이브 코드로 만들어야겠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 부분은 이렇게 됐고 헤더 안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로고하고 GMB가 있는데 로고를 먼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선택해서 테두리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로고의 영역이 보이겠죠? 이만큼 로고의 테두리가 높이가 로고 클래스의 높이가 늘어나 있는 이유는 얘는 헤더의 플렉스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헤더의 높이를 늘렸을 때 여기 있는 이 아이템들도 이 교차축 길이만큼 쭉 늘어나는 얼라인 아이템수의 기본값은 스트레치이기 때문이죠. 그쵸? 예. 그래서 얘한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해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얼라인 아이템을 센터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H1 태그 안에 A 태그가 포함하는 컨텐츠만큼의 공간 너비를 갖게 되면서 교차축 기준 중앙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 봐야죠. 자, 여기는 현재 로고는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로고는 끝났으니까 테두리 지워놓고 그 다음에 GMB 안에 1뎁스 리스트들이 4개가 나란히 배치가 되죠.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블록 형태로 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GMB 안에 리스트들이 보나마나 이렇게 배치되어 있겠죠. 위에서 아래로 얘들을 나란히 1뎁스 리스트를 나란히 배치를 해줘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GMB한테도 부모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줍니다. 그렇게 한다면 1뎁스 리스트한테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란히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봅니다. 이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은 지금 이 4개의 너비가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웹디기 시험에서는 반응형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디자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1200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여기 1뎁스 리스트들 뭐 여기 있는 얘네들의 너비를 한 개당 너비를 한 200픽셀에서는 뭐 150픽셀 정도로 잡아줘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태그들이죠. 지금 1뎁스 리스트 안에 A 태그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걔네들을 전부 다 이제 너비 높이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작업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시험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만약에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오랜 동안 CSS를 안 보면은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합니다. A 태그한테요. 그 다음에 높이를 얘는 이제 50픽셀로 잡아줄게요. 자, 요거는 현재 1뎁스 GMB 리스트의 자식 A 태그, 즉 1뎁스 리스트 안에 있는 A 태그의 높이를 50픽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A 태그를 포함을 하는 부모인 이 li 태그는 그만큼의 높이를 갖게 되겠죠. 왜냐? 태그들의 하이트의 기본값은 오토, 포함하는 컨텐츠만큼 컨텐트 박스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A 태그한테 플렉스를 한 상태에서 얼라인 아이템을 센터로 하게 된다면 A 태그에 선생님 자식이 없는데요. A 태그에는 자식 태그는 없지만 자식 텍스트는 있습니다. 얘도 아이템으로 지부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애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 테두리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너비도 한번 고추어 볼게요. 너비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0픽셀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좀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한 180픽셀 정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1뎁스 리스트 안에 있는 A 태그입니다. 됐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을 봤을 때 지금 다 가운데 정렬인 것 같으니까요. 우리도 가운데 정렬을 아예 아싸리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은 아예 GMB한테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해서 이 안에 있는 자식 자손들이 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상속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왜 가운데로 안 왔냐면은 현재 A 태그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글자는 아이템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justify content를 center 이렇게 해주셔야 중앙에 옵니다. 마찬가지로 eDEPS 리스트 GMB 안에 1뎁스 리스트 안에 자식 꺽쇠의 UL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eDEPS 리스트 안에 있는 A 태그만 만들어지는 거죠. 얘도 여기에 있는 거 똑같이 복사해서 높이만 30픽셀로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높이는 30픽셀이 된 거죠. 그럼 벌써 얼추 끝나갑니다. 그쵸? 근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헤더가 얘네들에 의해서 이상하게 좀 가려졌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가려지는 현상을 만난다면 꼭 의심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Z 인덱스가 좀 문제가 있나?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려진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헤더한테 렐러티브로 설정을 하고 Z 인덱스는 100 정도 수준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GMB를 지금 레이어를 보면은 얘가 이제 여기에서 좀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픽셀입니다. 50픽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100픽셀이니까 100에서 50을 빼면은 50. 그걸 2로 나누면 여기는 뭐 25픽셀의 여백이지 않을까요? 그치요? 그래서 마진을 갖다가 이게 지금 GMB잖아요. GMB한테 마진 라이트를 25픽셀, 마진 탑을 25픽셀을 주어서 GMB 자체를 지금 위치에서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GMB 여기 있죠? 한때 가서 마진 라이트 25픽셀, 마진 탑 25픽셀. 다시 말하지만 반응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REM 단위로 하나하나씩 계산해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됐죠? 예,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좀 다 지워주고 테두리는 지우고 그 다음에 GMB한테 배경 색깔을 줍니다.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저는 줄 거고요. 배경색을 흰색으로 주니까 좀 그렇네. 그쵸?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하는 마음인데요. 이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게 50픽셀이고 지금 여기 보면 30픽셀짜리가 4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20픽셀이고 더하면 170픽셀이잖아요. 즉 여기 있는 GMB가 높이가 170픽셀일 때는 다 보이는데 50픽셀이 된다면은 얘네들은 잘려서 안 보이게끔 슬쩍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GMB한테 뭐 걸어주면 돼요? 오버플로우 히든 걸어주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헤더의 이제 GMB의 높이를 50에서 170 사이로 부드럽게 전환을 시켜주는 트랜지션을 걸어주면은 되겠죠. 문제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메뉴 구성 메인 메뉴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제 메인 메뉴로 마우스를 올리면 eDEPS 서브 메뉴가 부드럽게 나타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이게 부드럽게 나오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나와라. 아래에서 위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나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지션만 적용을 하면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로 높이를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GMB한테 일단은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트랜지션을 올 0.6s is 0s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를 히든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높이를 50픽셀로 제한을 하면은 지금 요 부분만 보이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높이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170 픽셀이 되도록 합니다. 이제 테두리들은 다 지워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메뉴가 부드럽게 전환돼서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여기 하이라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위에서 보면은 요런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셨죠? 자, 요거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됩니다. GMB 안에 있는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안에 있는 자식 a 태그를 선택을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여러분들의 저는 아까 메인색이 살몬이었으니까 살몬 이렇게 하이라이트 효과만 걸어 주시면 됩니다. 배경색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배경 컬러를 저는 그냥 검정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색은 흰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헤더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스테이션 영업으로 갈게요. 자, 여기 헤더는 이제 끝났으니까 싹 잡아놓고 스테이션 영역 가겠습니다. 점 스테이션. 일단은 얘도 너비가 1200 픽셀이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높이가 300 픽셀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라이드가 이제 위에서 아래 세로형 슬라이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차역이 이렇게 있다. 우리가 보는 슬라이드 영역. 그리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UL 태그가 이렇게 있고 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UL 태그가 자신의 높이의 3분의 1씩 이렇게 위로 이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1번, 2번, 3번 슬라이드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화면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슬라이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억을 딱 하고 있으면 됩니다. 높이가 얼마였더라? 높이가 300 픽셀이죠. 그러면 높이는 300 픽셀 작업을 하고 역시 이것도 마진형 오토 해줍니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트레인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너비는 100%, 높이는 300%, 왜? 슬라이드가 3개니까 3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트레인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죠. 얘한테 트랜지션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트랜지션을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트레인 안에 있는 li 태그를 선택을 해서 얘들은 너비는 100%, 높이는 33.333%. 왜? 100%를 3으로 나눴으니까 슬라이드 개수가 3개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이미지 트레인 안에 있는 리스트 안에 있는 이미지는 너비는 가득, 높이도 가득,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핏은 커버로 해서 가득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보면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는 이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기 컨텐츠 영역입니다. 가로 사이즈가 1200에 세로는 200이고요. 여기 있는 섹션이 3개가 나란히 배치가 되는데 서로 1대 1대 1 비율로 나란히 너비를 나눠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섹션들은 각각 플렉스를 얼마로 해줘요? 1로 해주면 되겠죠. 플렉스 1이 의미하는 거는 플렉스 오토가 0%고 플렉스 그로우가 남은 여백을 1대1로 나눠 먹고 플렉스 슈링크가 1인 겁니다. 만약에 사이즈가
플렉스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이템들이 1대1로 부담을 해서 너비를 줄인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플렉스 혹은 뭐 디스플레이 그리드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또 플로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개념이 필요하다면 제가 이제 나중에 추후에 우리 웹디 정 선생 유튜브 채널에다가 어려워하는 거 하나씩 올릴 예정이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 스테이션에 그 컨텐츠죠. 컨텐츠 안에 3개의 섹션을 만들어 주는데 만들었죠. 컨텐츠를 플렉스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컨텐츠 안에 있는 섹션 태그를 선택해서 플렉스를 1 하고 테두리를 그려봅니다. 아셨죠?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봐. 그러면은 대본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이고 컨텐츠 영역을 너비를 설정을 안 했네요. 그렇죠? 너비 설정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니 1200이죠. 높이는 높이가 200 픽셀이었습니다. 이걸 안 했으니까요.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요거 해야죠. 그렇죠? 요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탭스 영역이랑 그 다음에 여기 영역 이 탭 컨텐츠 영역 안에 UL이 현재 이런 UL 요런 UL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탭 메뉴 영역이 있습니다. 자, 탭 메뉴. 일단은 여기 있는 섹션 태그한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하고 justify content center 얼라인 아이템을 센터로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섹션 태그의 자식 얘네들이 이 섹션 태그의 자식 얘네들이 이 메인축 기준 중앙, 교차축 기준 중앙에 놓여질 수 있게 메인축 중앙, 교차축 기준 중앙에 놓여질 수 있게 해줍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 섹션 태그 안에서 해당하는 이 div 탭 메뉴 영역이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가로 기준 중앙, 세로 기준 중앙에 놓여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탭 메뉴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탭 메뉴 영역은 너비를 한 94% 정도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두리를 또 빨갛게 그려줍니다. 그럼 이제 94%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라고 했을 때 이 정도 너비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하나씩 해 볼 거예요. 그죠?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잘 안 보이고 헷갈리니까 요거를 눈을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서 갤러리를 안 보이게 하고 노티스부터 CSS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노티스 선택을 해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고 그거 하기 전에 탭스 먼저 해줘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탭스 영역 안에는 A 태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탭스 안에는 A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탭스한테 플렉스를 하고 A 태그한테 사이즈 주면은 되겠죠. 가로 세로 사이즈. 자, 합니다. 탭스 선택을 해서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그 다음에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높이를 얼마로 잡아줄까요? 50 아니다. 얘는 그냥 패딩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10픽셀. 그 다음에 테두리를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여기 걸리겠죠? 그렇죠? 테두리가 생겼죠? 이거 끝났습니다. 벌써.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디자인 주도록 할게요. 활성화 디자인. 여기에서 이거를 저는 살몬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살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디자인.
자,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인데 온 클래스가 붙은 A 태그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살몬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탭스 안에 A 태그 중에 온 클래스가 들어간 애가 없죠. 일로 가서 얘한테 공지사항한테 클래스를 온을 하나 지어줍니다. 추후에 여기 있는 온이라는 클래스는 이제 사용자들이 클릭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태그 구성이 바뀌게 온이라는 클래스가 지워졌다가 붙었다가 그렇게 되도록 설정을 할 예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탭스 아래에 보면은 여기 UL 태그가 있었는데 서로 공간이 좀 너무 없죠? 그래서 탭스 영역 지금 보면은 서로 탭스 영역 안에 UL이 아니고 탭 컨텐츠 영역이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백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탭스한테 마진 바텀 10픽셀 정도가 시험에선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트가 있을 때 리스트 안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A 여기까지가 A 태그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팬 태그죠. 그렇죠. A하고 스팬 태그는 대표적인 인라인 레벨 속성이기 때문에 글자처럼 나란히 배치가 됩니다. 얘네들이 해당되는 리스트 A 안에서 양쪽 끄트머리에 정렬이 되게끔 하고 싶다면 역시나 여기 있는 리스트를 플렉스로 하고 아이템들이 양쪽 끄트머리의 메인 축 기준으로 정렬이 될 수 있도록 justify 컨텐트는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리스트에서 얘한테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어때요? 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 꼭 잘 알고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됐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아직 갤러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컨트롤 슬래시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또 컨트롤 슬래시 해서 UL 갤러리 여기 부분도 작업해야 되겠죠. 그렇죠. 갤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러리도 플렉스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justify 컨텐츠 스페이스 비트윈 합니다. 그럼 됐어요. 끝났습니다. 됐죠? 네, 더 할 거 없어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해 놓는데요.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 이 노티스한테만 온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탭 컨텐츠 안에 있는 UL 태그를 일단은 안 보이게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온이라는 온 클래스가 붙은 이 UL 태그만 보이게끔 CSS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보면 탭 컨텐츠 클래스의 영역 자식 UL 태그 두 개가 있는데 우선 얘네를 안 보이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꺽쇠 UL 해서 디스플레이를 끕니다. 그러면은 저장 그냥 안 보이게 되겠죠. 지금과 같이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제가 온 클래스를 첫 번째 UL 태그한테 넣어놨잖아요. 선택자 복사해서 온 넣고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있는 얘가 보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는 끝난 거예요. 더 볼 게 없습니다. 자, 다음 여기 테두리 지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너 영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는 이제 여기에요. 예. 배너는 이제 배경 이미지만 넣으면 됩니다. 배너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백그라운드 축약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URL 현재 위치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 점점 슬래시 이미지 폴더 안에 들어가서 배너 들어갑니다. 한 칸 띄고 반복 속성 빼주시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X축도 50% Y축 50% 슬래시 쓰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해당되는 영역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커버 해주십니다. 아셨죠? 이거는 다이렉트도 똑같기 때문에 콤마 점 다이렉트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이렉트는 이미지가 달라져야 되죠. 미안합니다. 다이렉트 선택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한 거 보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글자가 안 보이죠? 가독성을 위해서라도 여기 안에 있는 A 태그를 선택을 해서 배경 색깔은 아까 제가 했던 살몬, 자, 다음에 패딩을 10픽셀, 위아래는 10픽셀, 좌우는 한 3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영역은 뭐냐면 이제 여기 다이렉트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영역도 선택을 해요. 이 위에 있는 소스 코드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얘만 다이렉트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다이렉트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왜냐면은 배너하고 다이렉트하고 둘 다 완전히 생긴 게 같기 때문이에요. 구성이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복사를 해주시면 아주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겠죠. 테두리 지워주면 자 컨텐츠 영역 지금 여기까지 배치됐습니다. 됐죠? 다음 푸터입니다. 자 푸터 와이어 프레임 한번 보고 올까요? 보시면은 1200 너비에 100 픽셀 너비이고 지금 이 로고 카피라이트 SNS가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나란히 배치되면 되겠습니다. 플렉스 컨테이너 안에서 플렉스 아이템이 3개가 나란히 배치가 되는데 여기 양 끄트머리에 정렬되어 있고 이 사이 여백은 자동으로 똑같은 여백을 지정하는 방식 스페이스 비트윈. 자 푸터입니다. 너비는 1200 픽셀, 높이는 100 픽셀. 저는 영역을 지금 하나하나씩 너비를 주고 있어요. 아셨죠? 지금 윤회를 포함하는 부모 태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4개의 영역을 포함하는 부모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준다면 걔한테 너비 1200 픽셀을 쓰면 뭐 요 안에서 마진형 오토하고 1200 픽셀을 일일이 너비를 지정하는 일은 없어도 되겠죠. 그렇죠? 초심자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진형 오토 푸터 영역이 검정색 배경색으로 글자는 흰색이 되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푸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푸터 안에서 3개가 나란히 배치되면 되니까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스페이스 비트윈 해주시면 이렇게 정렬되고 교차축 세로 기준 중앙에 얘네들이 와줘야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역시나 이제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그래서 중앙에 오면은 됐는데 SNS도 지금 위에 아래 블럭 구조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 나란히 배치되어야 하죠. SNS가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UL 태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SNS도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본에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죠. 저 사이에 여백을 내가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이 자식 li 태그들을 선택을 해서 마진 레프트를 뭐 살짝 10픽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홈부터 끝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팝업 영역을 배치해 봅시다. 레이어 팝업이니까 모달 영역이 없어요. 모달은 팝업 밑에 깔리는 어두운 영역입니다. 아셨죠? 이제 팝업은 포지션 픽스드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픽스드 하고 위치는 여러분 맘대로 하시면 돼요. 250, 탑은 150픽셀. 너비는 300픽셀로 하고요. 패딩은 20픽셀 정도로 하고 배경색을 이제 흰색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도 있어야 되겠죠.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팝업이 만들어지겠죠. 여기 안에서 이런 여백들을 만들고 싶다면은 팝업 안에 자식들을 선택을 해서 마진을 위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백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팝업 컨트롤 영역 컨트롤 영역 안에서 닫기 버튼이 우측에 정렬되게 하고 싶어요. 미쳤죠? 그러면은 얘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계속 이거를 하는 이유는 justify content flex and 이렇게 하는 이유, 이거 익숙해지시면 좋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버튼 클로즈, 얘를 선택을 해서 얘는 버튼이니까 테두리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죠? 테두리가 너무 협소하죠.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손가락 모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커서는 포인터, 그 다음에 패딩은 10픽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팝업 디자인까지 CSS 끝났습니다.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순수 자바스크립트하고 그 다음에 jQuery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되는데 그 둘 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jQuery 파일을 또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을 볼 건데요. 일단은 이 팝업을 우리가 이제 아까 이렇게 배치를 했었죠.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쵸? 팝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팝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팝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팝업 배치를 다 했는데 팝업이 언제 나와야 되냐면 공지사항의 첫 번째 콘텐츠를 누른 경우에는 팝업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누른 경우에 클릭한 경우에 팝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닫기를 누르면 팝업이 닫히게끔 한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한 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은 우리 여기 소스 코드로 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한테 지금 버튼 오픈이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적어주세요. 클래스를 아니면은 뭐 아이디를 버튼 언더바 오픈이라고 해주세요. 아이디를 아셨죠? 이러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디자인에서 팝업이 일단 안 보이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스타일로 돌아가서 이 팝업한테 가서 얘한테 이제 디스플레이를 끕니다. 논 안 보이게. 그 다음에 팝업에 온 클래스가 만약에 추가된다고 한다는 조건을 걸면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블록이 의미하는 게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블록을 했기 때문에 논이 해제가 돼서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겁니다. 아셨죠? 다시 말해서 이걸 블록으로 하든 플렉스를 하든 논만 해제되면은 안 보였던 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팝업이 안 보이겠죠? 그쵸? 그냥 안 보일 겁니다. 그쵸? 왜 보이지? 팝업이 왜 보이지? 잠깐만요. 좀 버그 같은데 제 거에 버그인가 봅니다. 네, 저는 또 한번 껐다 킬게요. 좀 이상하네요, 컴퓨터가. 자, 보시면 이제 팝업이 안 보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누르면, 첫 번째 리스트를 누르면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쵸?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윈도우에 add event listener 로드, 그래서 로드가 될 때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된다. 그죠?
이 공간 안에는 문서가 끝까지 읽혀진 뒤에 실행되는 소스 코드들인 거죠. 그래서 이 버튼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거를 아까 아이디 버튼 오픈을 눌렀을 때 팝업한테 온클래스가 붙어서 나오게끔 하는 기능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 그 버튼을 선택을 해야죠. 아이디가 버튼 오픈입니다. 이런 거 할 때 쓰시지 마시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되니까 복사해서 쓰시는 게 실수가 없습니다. 자, let 버튼 오픈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 document query selector 하고 id니까 샵 이렇게 하면은 id가 버튼 오픈인 태그가 선택이 되어져서 여기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this는 윈도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편집기 때문에 써졌어요. 써도 되고 안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오픈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니까 얘한테 클릭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줘야 되겠죠. add 이벤트 리스너 괄호 열고 닫고 얘는 인자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자는 그 이벤트의 형태 문자 데이터로 클릭,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어떤 동작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어떤 동작이 들어가냐면 팝업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쵸? 팝업이 보려면 온클래스가 추가가 되면 되겠죠. 그럼 팝업을 선택해야 되니까 또 도큐먼트 헷갈릴까봐 지우는 겁니다. 아셨죠? 해도 됩니다. 쿼리 셀렉터 하고 팝업이 점 팝업 얘를 선택을 해서 역시나 변수 팝업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면 돼요? 팝업에 클래스 리스트가 추가가 되면 되죠. on이 그렇죠. 이게 추가가 되면 됩니다. 테스트하러 가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닫기 요거를 눌렀을 때 또 닫아야 돼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 클래스한테 지금 있는 어떤 클래스를 지금 보시면은 얘죠. 얘 보면 얘가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이 on이라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거를 먼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런 기능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닫기 버튼 우선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닫기는 버튼이 클로즈, 버튼 클로즈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만약에 못 믿으면 아이디 쓰면 됩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여기다가 버튼 이렇게 해놨고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하고 이렇게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버튼 클로즈를 뭐 했을 때 add event listener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된다 하고 역시나 팝업 위에서 선택했었던 이 팝업이죠. 그렇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on 클래스가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클래스 리스트에 remove 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 이런 식으로 되죠. 두 번째는 이제 탭 메뉴 보도록 할게요. 탭 메뉴는 이게 탭 메뉴입니다. 얘는 팝업 기능이에요. 탭 메뉴는 지금 보면은 여기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들을 클릭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넣어줄 거냐면 만약에 내가 탭스에서 첫 번째 A 태그를 클릭을 했으면 여기 탭 언더바 컨텐츠 영역에 크게 두 개의 URL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첫 번째 A를 클릭을 하면 여기 영역에서도 첫 번째 URL 태그한테 onClass가 붙게끔 여기 있는 이 URL 태그는 onClass가
없어지면은 안 보이게 되는 설정이었어요. CSS를 보시면 가보시면 요거였습니다. 탭 컨텐츠 안에 있는 자식 UL 태그는 디스플레이가 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온 클래스가 붙으면 디스플레이가 블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탭 언더바 컨텐츠의 자식 UL 태그는 원래 다 갤러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면 온 클래스가 붙을 때 블록이 아니고 플렉스가 돼야 되겠죠. 예. 왜냐면은 리스트가 나란히 배치된다라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아니다. 미안합니다. 블록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좀 다르게 써줄게요. 이렇게요. 어쨌든 지금 UL 태그를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 논 해놨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UL 태그인데 UL 태그가 보면은 이게 하나는 노티스 클래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갤러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노티스한테 온 클래스가 붙으면 얘는 디스플레이가 블록이 되고 그 다음에 탭 안에 있는 갤러리한테 만약에 온 클래스가 붙으면 갤러리는 리스트가 3개가 나란히 배치돼야 되니까 논이 해제되면서 플렉스가 돼야 돼요. 블록이 되면 위아래로 이렇게 정렬돼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차이를 줍시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CSS를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하다 보면 CSS 수정하는 일이 종종 생기게 돼요. 좀 봤어야 됐는데. 자, 갑니다. 그러면 탭스를 선택해서 이 안에 있는 A 태그를 선택을 해주죠. 그러면은 let tabs 하고 document A 태그는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이니까 query selector all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A 태그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 했을 때 각각 for each 돌렸을 때 어떤 동작을 합니다. 각각의 이 탭 안에 있는 이 A 태그가 현재 2개가 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각각 이런 동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탭, 그죠? 그 다음에 뭐 인덱스, 그 다음에 뭐 어레이 이렇게 3가지 변수를 쓸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있는 이 매개 변수는 앞에 선택한 이 녀석의 지금 요거죠.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각각의 A 태그. 그렇죠? 그다음에 인덱스는 그 A 태그의 순번을 의미하는 거고 어레이는 여기서 선택된 이 배열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이 탭스라는 거에는 변수에는 이런 식으로 A 태그가 문서 객체 형태로 2개가 이렇게 원소로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배열은 아니지만 유사한 배열을 띄고 있다고 해서 유사 배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레이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얘네를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각각의 탭을 뭐 했을 때 add event listener 클릭을 했을 때 뭐가 되도록 어떤 동작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한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알림창으로 써보세요. 그래서 클릭을 한 다음에 알림창이 뜨면 잘 된 겁니다. 일단 기능이 뜨죠. 다음에 뜨죠. 그러면 이제 기능 작성이 잘 된 겁니다. 그럼 이때 내가 무슨 기능을 넣어줘야 하느냐예요. 그렇죠? 우선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여기 활성화 내가 만약에 갤러리를 누르면 갤러리의 활성화 디자인 이렇게 포커싱 되는 색깔이 들어가고 대신 공지사항은 이 배경 색깔이 빠져야 되겠죠.
그쵸? 그러려면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거를 클릭하던 이거를 클릭하던 했을 때 일단은 여기 있는 A 태그한테 현재 이런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온 클래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온 A 태그에 있는 온 클래스를 싹 다 빼준 다음에 내가 클릭한 A 태그한테만 온 클래스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소스를 넣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탭스 0 물론 반복문을 쓸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클래스 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remove on이라는 클래스를 지우고 그 다음에 1번째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탭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클릭하는 A 태그인 거죠. 그쵸? 그게 이제 탭입니다. 그쵸? 얘한테만 뭐 해요? 클래스 리스트 add on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때 얘도 바뀌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게 탭 기능 활성화고 그 다음에 이제 탭 내용 바꾸는 거 들어가줘야죠. 그쵸? 탭 내용 변경하는 거 봅시다. 그럼 탭 내용이 변경이 되려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UL 태그들도 선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탭 컨텐츠의 자식이 UL 태그가 두 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쵸? 그래서 또 document 그래서 query selector all 한 다음에 이 안에 UL 태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let 탭 언더바 컨텐츠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여기 있는 UL 태그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보이죠? 이렇게 두 개의 UL 태그가 있는데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를 뭘로 해놨어요?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온 클래스가 붙은 UL 태그에 한해서만 이 디스플레이 논이 해제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공지사항을 클릭하던 갤러리를 클릭하던 간에 일단은 두 개의 UL 태그의 온 클래스를 없애고 순번에 맞는 UL 태그한테만 온 클래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에 있는 탭 컨텐츠 0번째 UL 선택을 해서 얘한테 역시 클래스 리스트 remove on이라는 클래스를 지어주고 복사해서 1번째 리스트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몇 번째? 인덱스 번째에만 선택을 해서 인덱스 번째 여기서 의미하는 인덱스는 바로 클릭한 인덱스예요. 아셨죠? 그래서 클릭한 인덱스 0번째 혹은 1번째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걔한테 add 하고 on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인덱스는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거를 의미하죠. 요거는 이제 for each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탭스 즉 요 탭스 탭 영역 탭 클래스 안에 있는 자식 A 태그 두 개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각각 이제 이 탭스입니다. 근데 그게 for each의 반복문 안에서 보면은 이제 회전 안에서 인덱스라는 변수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이 인덱스는 각각의 탭 순번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A 태그라면 그 순번은 0을 가리킬 것이고 두 번째 A 태그라고 한다면 그 순번은 1을 가리키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쓰이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내용이 바뀌시죠. 그럼 이제 탭 내용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 남았네요. 자 슬라이드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트레인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 여기 스테이션 영역에서 여기에서 트레인이 있습니다. 저번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트레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트레인 안에는 지금 리스트가 3개가 이렇게 1번 리스트, 2번 리스트, 3번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초 이내에 2초, 5초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에서 2번 슬라이드로 보이고 2에서 3번 슬라이드로 보이려면 UL 태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너비의 3분의 이게 100%라고 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너비의 3분의 1, 즉 33.333%씩 위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위로 이동을 몇 초에 한 번? 3초 이내에 한 번입니다. 문제에 보시면요. 보시면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3초 이내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일단 coun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0 하겠습니다. 그리고 set interval 할 거예요. set interval은 특정 동작을 일정 시간마다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 특정 동작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로 인터벌 즉 몇 초에 한 번씩 이 특정 동작을 실행을 할 것인지 3초 이내이기 때문에 3초를 여기에서는 300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밀리세컨드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이제 2500으로 3초 이내니까요. 쓰도록 하고 이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슬라이드가 이동하는 동작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변수 갖고 옵니다. let train 해놓고 document query selector 다음에 .train 이렇게 하면 이제 ul train 태그를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3초에 한 번씩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타일이 변경이 돼야 돼요. 트랜스폼이. 있지요? 뭘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문자 데이터로 트랜슬레이트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위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33.333%씩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33.333 그리고 1초 뒤에는 또 60.666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숫자를 변수로 취급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지우고 달러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기 안에 변수로 마이너스 33.333 곱하기 카운트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를 뿔뿔 일씩 증가하는 거죠. 그렇지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 안에다가 뿅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다시 세로 고침을 해보면 얘가 갖고 있는 높이의 3분의 1씩 위로 이동을 합니다. 0, 1, 2. 근데 이렇게 흰색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쵸? 이 이유는 카운트가 얼마가 됐기 때문에 자, 카운트가 0일 때 그리고 1일 때 그리고 2일 때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3이 되면은 안 되는 거니까 더했는데 만약에 카운트가 2보다 크다? 3이 됐니? 라고 한다면 카운트에 강제로 얼마를 지정을 해줘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 수 있도록 0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로 고침을 해서 보면 이렇게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뉴 이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팝업 메뉴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아셨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했던 이 자바스크립트 표현을 이제 순수 자바스크립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jQuery 파일을 연결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jQuery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파일을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jQuery용 파일로 index2.js. 만약에 자바스크립트가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jQuery 표현이 조금 더 단순하고 간결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 스크립트 이걸 써서 jQuery를 연결을 할 파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가서 이거 두 개 쓰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는 겁니다. 아셨죠? 저는 이제 jQuery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ocument ready를 먼저 해줘야죠. 이렇게 축약해서 써도 되지만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제 document.ready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 안에 어떤 동작을 넣어줍니다. 그쵸? 동작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팝업 기능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팝업.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연결을 다 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동작을 안 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클릭해도 안 되겠죠. 자, 팝업.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버튼 오픈이죠. 아이디가 이것도 볼게요. 달러 괄호 열고 거기 안에 문자 데이터 형태로 CSS 선택자를 쓰면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게 jQuery 문법이에요. 해서 id가 버튼 언더바 오픈인 태그를 선택한다. 이게 바로 누구였냐면 아까 요거였죠. 첫 번째 리스트 하셨죠? 얘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 얘를 클릭했을 때 뭐가 돼요? 클릭을 하면 어떤 동작이 실행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팝업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온 클래스가 얘한테 붙으면 보이는 거였어요. add 클래스 C가 대문자입니다. on. 그러면 일단은 팝업 기능 끝. 하나 했죠.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면 또 on 클래스를 빼야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뭐 팝업 열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팝업 닫기. 이렇게 팝업 닫기는 보면은 팝업이 버튼 클로즈가 닫기 버튼이었죠. 클래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점 클래스 해서 클릭하고 어떤 동작을 실행을 합니다. 클릭을 할 때. 그때 뭐 하면 돼요? 점 팝업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뭐 하면 돼요? remove 클래스. 역시 C가 대문자입니다. 온 클래스를 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팝업 기능 끝. 자,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고 있죠. 팝업 기능 끝났습니다. 다음 탭 메뉴 가볼게요. 탭 메뉴. 자, 탭 메뉴를 보면은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를 선택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달러 괄호 열고 문자 데이터로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을 실행을 합니다. 그치요? 그리고 이때 일단은 뭘 했어요? 활성화 스타일을 넣었죠. 활성화. 그렇죠? 활성화 스타일 기능 넣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갖고 오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는 탭스 안에 있는 모든 A 태그 자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했어요? 아까처럼 remove 클래스. 일단 A 태그한테 있는 on 클래스를 싹 다 빼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도 어떤 A
어떤 A 태그? 클릭한 A 태그를 jQuery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this. 자, 달러 괄호 열고 this. 여기에서 this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자 데이터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해서 클릭한 A 태그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add class on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럴 때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내용이 바뀌어야 되죠. 이때 보면은 탭 컨텐츠 안에 UL 태그가 있어요. 그렇죠? UL 태그. 얘네들도 일단 온클래스를 싹 다 빼놓고 그 순번에 맞는 UL 태그만 보이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UL 이렇게 선택하면 반복문을 쓰지 않아도 UL 태그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remove class, on class를 지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부분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헷갈린데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얘를 눌렀다면은 요거는 여기 탭 컨텐츠 안에서도 A 태그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제 0번째 A 태그, 1번째 A 태그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쪽 사정도 보시면은 탭 컨텐츠 영역 안에 UL 태그가 이런 공지사항 UL이 있고 또 갤러리 UL이 있죠? 두 개죠. 얘가 0번째 UL, 1번째 UL이에요. 그래서 0번째 A 태그를 클릭을 하면 0번째 UL한테 온클래스가 붙는 거죠. 물론 그 전에 UL 태그의 온클래스를 싹 다 빼줘야 되겠지만요. 그렇죠? 그런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내가 두 번째 A 태그를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UL 태그 중에 일단 온클래스를 싹 다 빼버리고 방금처럼 그리고 0, 1 두 번째 UL 태그한테 온클래스가 들어가면 그 UL 태그가 이제 여기 영역에 보이게 되겠죠. CSS가 그렇죠. 그 기능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this 내가 클릭한 클릭한 A 태그의 부모 기준 순번을 이 함수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이게 지워지고 내가 만약에 첫 번째 A 태그를 클릭했다면 이 자리에 숫자 0이 남겨지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두 번째 A 태그를 클릭했다면 이 자리에 이게 지워지고 1이라는 숫자가 리턴됩니다.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남게 되는 게 어떻게 되면 돼요? 인덱스라는 변수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인덱스 혹은 위만 저기 인덱스랑 헷갈린다면은 idx 이런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ul 태그 탭 언더바 컨텐츠의 자식 ul 태그인 이제 몇 번째? 인덱스 번째, 즉 idx 번째가 나와줘야 되죠. 그렇죠? .eq 하고 idx 번째 해서 add class on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에 해당하는 UL 태그에 on이 붙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부분하고 이제 A-1 저스트 쇼핑몰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기능입니다. 슬라이드도 기본 개념 자체는 순수 자바스크립트하고 완벽히 동일합니다. 카운트라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set 인터벌이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동작이 2.5초마다 실행되는 구조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카운트가 뿔뿔 1이 증가합니다. 근데 만약에 카운트가 뭐보다 커지면 2보다 커지면 카운트에 다시 0을 대입해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0, 1, 2, 0, 1, 2 이런 식으로 카운트라는 변수가 돌아가겠죠. 그리고 요거에 맞춰서 누가 트레인 클래스의 CSS가 트랜스폼이 어떻게 바뀌면 돼요? 트랜슬레이트 세로축으로 위아래 슬라이드죠. 그러니까 위아래 슬라이드니까 트랜슬레이트 x가 있고 y 그리고 얼마에 마이너스 33.333%씩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변수 처리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지우고 지운 자리에서 달러 중괄호 열고 닫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33.333 곱하기 카운트 C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스트 쇼핑몰 A-1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